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하나 기르며 남편과 소소한 일상을 누리는데 만족하는 40대 주부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으로 주변을 파탄시키려는 사기꾼 시누이 때문에 정말이지 큰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올케,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내가 사업 구상하는 거 있는데 올케가 듣고 한번 판단 좀 해달라고. 무슨 사업이신데 그러세요? 제가 뭐 아는 게 없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런 건 일반인 안목이 좀 필요한 일이라서 그래. 올케가 한번 와서 들어보고 꼭 도움 줬으면 좋겠어. 혹시 어머님한테 저번에 권유했던 다단계인가 하는 거 아니죠? 옥장판이랑 온열 찜질기 믹서기 뭐 그런 거 파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올케도 이미 알고 있으면 이야기가 훨씬 쉽겠네. 엄마가 도와주기는 했었는데 영 효과가 시원찮더라고. 형님,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저는 도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다시피 남편도 봉급 생활하는 직장인이라 형편이 빠듯하기도 하고요. 아직 신혼집 전세 대출금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내가 물건 사달라고 했어? 사업 구상하는 거 있는데 판단을 좀 해주면 된다니까? 와서 행사하는데 참여해서 분위기도 좀 봐주고 경품도 받아가고 그러면 올케도 좋잖아. 어머님이 그렇잖아도 형님이 이런 얘기 꺼내면 꼭 거절하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엄마는 사람이 참 꽉 막혀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돈도 벌고 인생의 견문도 쌓고 여러모로 좋을 일인데 그러시더라. 하여튼 내일이라면 눈에 쌍심지 키고 반대하는 게 취미신가 봐. 제가 생각했을 때도 다단계보다는 좀 건실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다가 오히려 재산 날리고 뒤늦게 후회한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것도 다 옛날 얘기지. 요즘에는 시스템이 다 체계적으로 돌아간다고. 뭐 모르는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그러는데 엄연히 회사라는 거 몰라? 하여튼 꽉 막힌 올케랑은 말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내가 성공해도 콩고물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은 평생 서민인 채로 빌빌거리며 살아보라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검소한 편이었지만 시누이는 사치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봤자 성공할 수 없다면서 끊임없이 제게 편법을 권유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제가 출산을 하는 동안에 남들 다 하는 연애며 결혼도 하지 않아 집안에서도 걱정이 많았죠. 누나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눈이 높아도 뭐 그렇게 높은지 몰라? 형님한테 맞선 주선했던 거 잘 안 됐나 보다? 나이도 비슷하고 직장도 있으신 분이라며. 자기가 무슨 귀족이라도 되는 줄 아나 싶어. 30 넘은 나이에 직장도 변변찮고 요가 말고는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소개시켜준 회사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내 누나라서 험한 말 나올 뻔한 거 10번은 참았다더라. 대체 뭘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말까지 나와? 회사에서 얼마 버냐고 무례하게 묻더니 그 뒤부터는 더 노답이었다더라. 연봉 듣고는 식사 내내 핸드폰질에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밥만 먹고 갔대. 그러더니 헤어질 때 또 무슨 다단계 상품인지 뭔지 권유까지 하고. 내 누나지만 이 정도면 진짜 손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형님 눈 높으신 거야 뭐 하루 이틀 아니잖아. 그래도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데 어울리는 짝 언젠가는 만나겠지? 어울리는 짝이라고 해봐야 죄다 사기꾼이겠지 뭐. 최근에도 엄마한테 뭐 집 담보로 돈 내놓으라 뭐라 헛소리 한다는데 당신도 괜히 혹하지 마. 누나 이때까지 손대서 안 말아먹은 게 없는 사람이니까. 나야 우리 애 키우랴. 집 대출 갚으랴. 정신없는 거 알잖아. 사실 주부로 있을 게 아니라 나도 일하면서 뭔가 좀 보탬이 돼야 하는데. 당신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에 육아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뭘. 그냥 우리 둘 다 누나만 조심하자고. 시누이의 눈이 얼마나 높은지 주위의 주선이며 맞선도 죄다 거절을 했었는데요. 집안의 골칫거리인 시누이는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근사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박준영, 시누이보다 5살 연하인 사업가로 키도 크고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몇백억의 자산이 있으면서도 결혼식을 검소하게 치르고 싶다는 말에 드디어 시누이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났구나 다들 놀라워했었죠. 시누이도 좋은 남자를 만나 정신을 차렸는지 결혼을 한 이후에는 사람이 아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케, 내가 혼자 지낸 세월이 길다 보니까 영 살림이 힘드네. 집안일 어떻게 하는지부터 좀 알려주고 도와줬으면 싶은데? 그러도록 할게요. 저번에 집으로 가면 되나요? 아니, 그 이 회사랑 거리가 좀 있어서 또 새로운 곳으로 집 옮겼거든. 놀러 올 때 가방 하나만 들고 와.
저번에 사업처 사람들한테 받은 선물이랑 먹을 거 많아서 좀 챙겨주려 그래. 저번에 주신 것도 아직 다 못 먹었는데 또 챙겨주신다니 감사해요. 그럼 또 집들이 선물이라도 사갈까요? 에이, 집들이 선물이라니. 말만으로도 고맙다. 아주버님한테 저나 남편이 너무 고마워한다고 전해주세요. 사실 얼굴이라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워낙 바쁘시니까요. 결혼식 이후에는 얼굴 한 번에 못 봤었네요. 그이가 워낙 사업이다 뭐다. 문어발식으로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래. 나중에 또 얼굴 볼 기회 있을 테니까 그때 몰아서 인사하면 되지. 이전에 궁상 맞고 돈 밝히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신우이의 모습. 사업도 잘 되고 있는지 주변에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이 신우이의 남편 덕분이라면서 안도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우이가 무슨 계획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죠. 매형이 나한테 1,000만 원만 투자하면 3,000만 원으로 불려줄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자기랑 같이 주식 확실한 거 최대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 사업 잘 되신다면서 굳이 당신 돈까지 필요하실 일이 있어? 당연히 필요해 없겠지만 나한테 뭐 기회를 준다마 뭐라나. 꼭 투자 안 해도 상관없다고. 정 걱정되면 시험 삼아서 100만 원만 투자해봐도 된대. 100만 원 정도면 해볼 만하지. 근데 바쁘시다면서 집안 행사에 다 빠지시더니 당신이랑은 만나셨던 거야? 아니 바빠서 보는 건 무리라고 해서 그냥 문자로 말만 주고받은 게 다야. 사람 얼굴이랑 목소리 하도 안 들어서 잊어버리겠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가끔은 너무하다는 생각 들 때도 있어. 그래도 우리 가족한테는 매형이 은인이야. 망나니 같던 누나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고 결혼까지 해준 사람이니까 어쨌건 100만 원만 투자해보는 식으로 할까? 그래. 그 정도야 뭐 아주버님 믿고 해볼 만하다 싶어. 또 무작정 거절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니까. 엄마랑 아빠도 돈 투자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처럼 일단 100만 원 정도만 해보시겠대.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투자했던 100만 원은 3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돈을 보자 믿고 더 투자할 걸 아쉬운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형님 너무 고마워서 어떡해요. 아주버님 덕분에 이렇게 꽁돈도 생기고. 우리 사이에 뭘 또 그런 걸로 고마워하기까지 해. 앞으로 또 이런 좋은 기회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도 되지? 사실 더 적극적으로 권유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워낙에 전적이 화려하잖아. 예전이야 저나 형님이나 서로 여유가 없던 입장이었잖아요. 오히려 그때 제가 더 믿어드리고 도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죠. 아참 너무 고맙기도 해서 남편이랑 같이 조만간 집들이 갈까 생각하는데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오랜만에 아주버님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좀 곤란할 것 같아. 남편이 워낙에 바빠놔서 이제는 아예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거든. 요즘엔 내가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냐고 슬슬 바가지 긁게 된다니까? 에이 형님 사업으로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바람 피는 것만 아니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라나? 하여튼 집들이는 안 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어. 나중에 내가 괜찮다 싶을 타이밍에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돼.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꼭 대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부탁할 일 있을 때 말해볼게. 그때 모른 척이나 안 하면 되지. 그건 그때로 킵해두시고 오늘 그럼 저랑 같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요. 아주버님 덕분에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럴 때 대접 안 하면 염치 없다는 소리 들어요. 에이, 내가 뭘 또 얻어먹을 정도로 한 게 있다고. 어차피 아주버님 바빠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있으시다면서요. 밥이며 술이며 편하게 드시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술 깨시면 제가 차 몰고 집까지 모셔다 드려도 되고 아님 뭐 어디 가실 곳 있으시면 내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럼 염치 없지만 올케한테 부탁 좀 해볼까? 오늘 여자들끼리 진탕 마셔봐? 좋죠. 애는 어머님이 잠깐 봐주신다고 데려가셨던 참이거든요. 마침 남편도 출장 가기도 했는데 제가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았네요. 신우이와 함께 고기를 굽고 술판을 벌였던 저는 새벽 시간 핸드폰 진동에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신우이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연달아 오고 있었고 잠에 방해될까봐 무음으로 바꿔두려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조만간 방문할 거고 자꾸 이사를 다니면서 피해봤자 소용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조사해봤으니 있지도 않은 남편 핑계로 미룰 생각 말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나 지금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봐봐. 출장 온 사람 새벽 시간에 이렇게까지 깨울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마눌님? 형님 말이야. 오늘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핸드폰 확인해보니까 비톡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서 스팸 메일인가 싶어서 다 확인해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빌린 거 맞는 것 같아. 아직도 누나 옛날 버릇 못 고쳤나 보네. 매형이 알면 완전 난리 나겠는데? 아니, 정말 이상한 건 이거야. 아주버님이 있지도 않은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야 뭐 사채 업자들한테 어설프게 둘러대고 제대로 안 알려줘서 그랬던 거 아냐? 오히려 매형 귀에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일단 다행인 건가 싶은데. 아니, 보통 사채업 하는 사람들 보면 흥신소랑도 커넥션이 있다더라고. 이런 거 조사 철저히 했을 텐데 결혼 정말 안 한 거 아닌가 싶어서. 당신 말은 매형이랑 누나랑 혼인신고를 안 했다, 이거야? 어쩌면 아주버님이 아예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생각해보면 사업가답지 않게 결혼식 조촐하게 한 것부터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잖아. 경조사 때 한 번도 얼굴 안 비친 거부터 무슨 사업하는지도 말 안 하는 거 생각해봐. 나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네? 하긴 매형한테서 연락 왔다고 하지만 나도 문자로 연락 주고받은 게 다긴 하니까. 근데 그럼 우리 돈 불려준 건 설명이 안 되지 않아? 작정하고 우리 돈 뜯어갈려 치면 뭔들 못하겠어. 이번엔 100만 원 투자한 거 400으로 불려줘서 제대로 신뢰 얻었잖아. 이러고 나중에 몇천 달라고 하면 그때 우리나 시부모님이나 넙죽 내놨을 거 아니냐고. 설마 누나가 그렇게까지 할까 싶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사람인 것 같다. 한번 내 나름대로 조사해 볼 테니까 당신은 괜히 말하지 말고 모른 척하고 있어. 정말 사채 때문에 시달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확실해지기 전까지만. 남편이 신우이의 조사를 맡은 동안 저는 그간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사기라는 가능성을 떠올리고 살펴보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것들 투성이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제게 아주버님이며 사업체라는 게 죄다 허구임을 제게 전해왔습니다. 추측했던 대로 신우이가 저와 시부모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게 맞았던 거죠. 어떻게 가족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설계할 수 있을까?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던 저와 남편. 이걸 어떻게 요절을 내야 좋을까 고민하던 중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올까 싶거든. 근데 올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연락했어. 가평 쪽에서 놀다 올 건데 와서 운전기사 좀 할래? 신우이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싫은데?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 뭔 낯짝으로 운전기사를 해달라 말라야. 뭐? 짐승만도 못한 년? 올케, 나 신우이야. 얼마 전에 같이 술 마시고 놀았던 신우이.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나 본데 혹시 지금 또 술판 버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취했길래 이래? 난 지금 멀쩡한 정신이고 제정신 아닌 건 너고. 어디 사기를 칠 사람이 없어서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냐?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니? 벌건 낮부터 술판 제대로 버렸나 보네. 우리 올케, 내가 사기를 친다고?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나 모르겠다. 아니라고는 안 하네. 이 사기꾼 년. 자꾸 년년거리지 마, 이년아. 서민으로 평생 빌빌거릴 거 돈 불려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투자 기회 앞으로 또 줄까 남편한테 권유하던 참이었는데 나가리 되어봐야 정신 차리지? 어디서 데려온 놈인지 몰라도 있지도 않은 남편인 거 이미 다 알게 됐거든? 여전히 정신 못 차리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말해야 되겠다. 잠깐만, 올케.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 테니까 일단 진정해. 그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응? 여기 엮인 사람들 가족 말고도 꽤 있어서 일 커지면 나 정말 감옥 가. 가족끼리 서로 감싸고 돌봐줘야 하는 거잖아? 안 그래? 가족끼리 감싸주고 돌봐줘? 그런 말 하는 인간이 가족한테 사기 치려고 했니? 우리 말고도 사기를 더 쳤다니 정말 답이 없다, 넌. 막상 우리 가족은 아직 돈 손해본 것도 없잖아. 사채랑 이래저래 땡겼어서 돈 잃은 거 나뿐이라고. 아직 추수도 안 했는데 이러지 마, 제발. 나 이런 나라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라고. 더 큰 물 갈 거니까 좀만 참아줘. 꼴 보기 싫은 신우이 외국으로 사라져 줄 테니까. 지금 것까지 다 증거로 경찰에 제출할 테니까 콩밥 드실 생각이나 하세요. 감옥 가도 꼴 보기 싫은 신우 안 봐도 되겠죠? 올케, 이러지 말자, 제발. 저는 시부모님을 비롯해 일가 친척에게 모조리 이 일을 까발렸습니다. 저희 가족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동정할 수 없을 정도로 패륜적인 범죄였으니까요. 결국 신우이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속인 대가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방에서 썩고 있으니 자신의 죄를 알 것 같다며 뉘우치는 중이긴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까지처럼 주변을 여전히 속이려 드는 건지 정말 갱생을 한 건지 알 도리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의 진가는 첫인상으로 판가름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오랫동안 만나보는 것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만났었던 남편은 변호사로 뚱뚱한 데다 키가 저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라 첫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사려가 깊고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3개월이라는 짧은 연애 뒤에 결혼을 하게 됐죠.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저와 남편의 결혼을 축복해줬지만 그 중에는 제 쪽이 훨씬 아깝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오빠 또한 그런 사람이었죠.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땅달보랑 결혼을 하냐. 너 정도면 훨씬 돈 잘 벌고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다니까. 회사 사람 중에서도 너 사진 보고 은근 호감 표시한 사람들 많거든. 회사 사람들이 나 좋게 봐주는 건 고마운데 이미 결혼한 마당이잖아. 됐으니까 오빠나 결혼 잘하면 돼. 괜히 클럽 다니면서 사고 치고 그러지나 말고. 오빠 술 마시면 완전 개처럼 사방팔방 짖고 다니잖아. 이게 오빠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하여튼 변호사 매부 둬봤자 나처럼 법 없이 살 사람이 뭐 쓸모가 있을진 모르겠다. 너가 좋아서 한 결혼이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내가 아까워서 그러지. 신혼집 집들이 때도 휴지 사들고 온 사람이 뭔 잔소리야. 나랑 남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괜히 이간질하지 마셔.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혼 한번 고려해보는 거 어떠냐? 내 주변에 사업으로 정말 잘 나가는 친구 있거든? 그쪽도 한번 다녀왔으니까 너 정도면 뭐 어떻게든 한번 잘 주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담이면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고 농담이면 재미없으니까 그만해. 오빠 대학도 안 가고 공장 내부터 이래저래 집안 위해서 신경 쓴 건 알겠는데 나는 신랑 조건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람 보고 결혼한 거거든? 네네. 선물은 퇴장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후회나 마세요. 사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에는 남편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건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부터 이지적인 면모가 남편의 또 다른 매력이기도 했거든요. 알면 알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여보, 지금 어디야? 설마 또 혼자 장 보러 간 거야? 집에 있자니까 좀이 쑤시길래 공원 산책 나왔어. 당신 걱정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신경을 안 쓰게 생겼어? 당신한테 분명히 경고했잖아. 왜 자꾸 내 말을 안 듣고 그래? 이건 다 뭔데? 원래 야근이었는데 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일찍 집에 가게 돼서 그랬어. 가만히 있기 심심하기도 해서 그랬던 건데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나도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러지. 사무일 하다 보면 키보드랑 마우스에 손목 부담 많이 간다고 했잖아. 식기세척기 사놓은 걸로 그릇 씻고 좀 무겁다 싶은 건 다 나한테 맡기라고 좀. 괜히 장볼 때면 무겁게 들고 다니고 그러던데 그러다 당신 아프면 어떡하라고. 걱정할 내 생각도 해주라. 정말 힘든 건 당신한테 내가 따로 다 말할게. 당신도 일하느라 바쁘고 정신없을 텐데 어떻게 집에서 또 일까지 시키겠어. 이러니까 내가 매일 밖에 나와서도 당신 걱정이지. 앞으로 몸에 무리 가는 일은 꼭 나한테 맡기기다. 안 그러면 나 정말 서운해.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랑꾼인 걸 티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 상관없이 늘 저만 바라봐주는 남편 덕분에 결혼하고 나서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까내리며 불행하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서 골치 또한 아프던 중이었습니다. 정미주, 너 내 SNS에 또 악플 달아놨더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물어나 보자. 고등학교 때 일진짓 하면서 충분히 나 괴롭혔으면 됐지.
어른 돼서까지도 이러는 이유가 뭔데? 어머머, 우리 정혜. 고딩 때는 찐따라서 말도 어버버하더니 지금은 많이 컸다? 내가 악플을 달건 선플을 달건 네가 뭔 참견이실까? 학교 때야 참았지만 이제는 나도 성인이야. 이유 없이 나 비방하고 괴롭히는 거 더는 못 참겠으니까 각오해. 각오 안 하면 네가 뭐 어쩔 건데? 꼴에 또 돈 많은 남자 꼬셔가지고 SNS에 음식이니 여행지니 자랑질이나 처해대고 이렇게 비뚤게 잘할 줄 알았으면 고딩 때 좀 많이 다져놓을 걸 그랬어. 내가 너 생각하면 요즘 고등학교 때 성실하게 너 못해준 게 정말 후회된다니까? 지금 네가 한 말들 경찰에 다 신고할 거야.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 내가 증거 다 모으고 있는 중이니까 말 조심해. 오, 증거? 근데 어떡하나. 전에도 너가 나 신고했는데 훈방 정도로 끝나지 않았었던가? 뭐 주먹 오간 것도 아니고 내가 욕을 했니 뭘 했니? 그냥 친구 사이에 짓궂게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 생각해보면 네가 나한테 이러는 이유도 조금은 알 것 같다. 학창시절 때 너 엄청 잘 나갔었잖아. 나는 공부 말고는 너보다 잘하는 거 하나 없는 사람이었고. 근데 내가 꾸며서 예뻐지고 좋은데 취직해서 죄다 역전되니까 그게 넌 싫은 거지. 아? 그래서 내가 너 질투라도 한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한대. 이보세요, 정혜양. 저는요, 단지 그쪽 툭 찌르면 이렇게 반응 오는 게 재밌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뭐가 됐건 너랑 말 섞는 것도 싫고 더는 엮이기도 싫어. 앞으로는 서로 모른 척 지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지? 아니, 나 결혼식에 안 부른 거 괘씸해서라도 절대 안 그럴 건데? 아무리 그래도 다른 애들 다 불러놓고 나만 쏙 빼놓을 수가 있어? 그러고도 좋은 말 나한테 듣길 바랐니? 너 결혼식 안 부른 건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아서야. 이게 충분한 대답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너 친구로 생각한다니까. 왜 자꾸 친구 아니래? 그러지 말고 친구야. 남편 데리고 나랑 같이 커플 데이트 한번 하자. 울자기가 너 얘기 듣더니 한번 꼭 보고 싶어 하더라. 말했듯이 너랑 나 친구 아니라고 했잖아. 각자 어울리는 사람끼리 만나고 잘 살면 될 일이잖니? 더 이상 나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지금 각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말했어? 울자기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야, 뭐야? 수준이라는 단어 꺼낸 적도 없는데 왜 열폭이야? 네 남자친구분 뭐하는 분인지 난 관심 없어. 근육 있는 건 몸이 좋아서 그런 거고 문신은 할아버지 기리려고 새긴 거거든? 생긴 건 좀 험악하게 생겼어도 얼마나 남자다운 사람인데. 지금 사업하면서 빌딩만 세 채 있는 사람이야. 그래. 부자 남친 만나서 좋겠다. 부러워. 비꼬는 척 본심 얘기하는 거 다 들켰어. 너 고딩 때도 집 가난해서 급식비도 제대로 못 내고 궁상맞던 년이었잖아. 지금은 팔 잡혔으니까 여유로운 척 굴지만 그 그지 근성 뭐 어디 사라졌겠어? 더는 할 얘기 없는 줄 알게.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아직 내 말 안 끝났어 이년아. 미주라는 친구는 학창시절부터 쭉 저를 괴롭히던 친구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문제로 그렇잖아도 팍팍한 시기를 보내던 저를 정말이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하던 친구였죠. 그래서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오빠로 인해 다시금 이 미주라는 친구와 엮일 일이 생기게 됐었습니다. 여보, 혹시 지금 많이 바빠?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 끝나고 나가려던 중이야. 샤워만 하고 금방 나가면 되는데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헬스장? 난 당신 오늘 쉬는 날인 줄 알았는데. 나 건강검진하니까 비만 나와서 당신이 많이 걱정했었잖아. 그래서 사무실 인근에 있는 헬스장 결제했지. 안 그래도 극지 않은 복권 얘기 주변에서 종종 들었었는데 빡세게 운동해서 한번 긁어보려고. 어쨌거나 용건이 무엇일까요? 급한 거면 후딱 샤워하고 나가보게. 오빠가 차량 추돌이 있었다고 들어서, 그리고 웬 남자랑 시비가 붙었다고 하더라고. 보험사에 연락은 해뒀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오빠 공갈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형님 문제면 당연히 내가 도움드려야지. 자세한 건 가면서 들어보든지 할게. 미안해. 이런 문제로 당신 귀찮게 해서. 무슨 소리야. 이럴 때 형님한테 변호사 매부덕 좀 제대로 보게 해드려야지. 안 그래도 나 탐탁치 않게 보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점수 좀 딸 수 있겠다. 이런 때에 이런 말하기는 좀 그런데 당신이랑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야. 말도 너무 이쁘게 하고 아주 귀여워 죽겠다니까? 이제 뱃살 빼면 귀엽다는 말 대신 멋있다는 말 더 나오게 될 테니까 기대해. 매부는 언제쯤 도착한대?
지금 사방에서 빵빵거리고 난리인데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빨리 좀 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 지금 연락해놨으니까 금방 도착할 거야. 그쪽에서 오빠 멱살 잡고 막 그랬다며.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녹음 같은 걸로 증거 수집하고 있지? 안 그래도 내가 핸드폰으로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뭐 초상권 침해 어쩌고 하면서 주먹으로 나 패려고 위협하더라. 그나마 사진 하나 찍어뒀는데 이걸로는 뭔 증거가 될지 모르겠다 싶고. 확실히 애매하기는 하네. 일단 보험회사 불렀고 신랑도 간다고 하니까 괜히 자극하지 말고. 주먹부터 내세우는 사람들한테 괜히 안 좋게 엮여봤자잖아. 녹음할 수 있음 꼭 해놓고. 이 자식이 자꾸 나한테 막말하고 멱살을 잡았다 풀었다 하는데 진짜 그냥 확 얻어맞고 깽값이라도 뜯어낼까 싶어. 오빠 이빨 부러지고 임플란트 하게 되면 그 돈 받아서 뭔 소용이야. 하여튼 신랑이 이런 거 잘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매부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게. 오빠가 차량 추돌로 남자와 시비가 붙은 현장은 정말이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주위로 빵빵거리는 차량들의 정신이 없었는데 신랑이 오고 나서부터 사태가 빠르게 수습되기 시작했죠. 증거 채취를 위해 촬영을 하려던 남편을 위협하던 문신 남자는 남편이 변호사임을 밝히자 주춤하더군요. 그러더니 자기도 억울하니 증거 수집을 하겠다고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변호사가 주변에 있으면 좋은 건가 싶을 정도로 사태가 빠르고 원만하게 수습이 되었죠. 사건이 해결되는 중 의아한 게 있다면 그 문신 남자를 어디선가 본 듯 낯이 익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번에 변호사 매부덕 정말 제대로 봤네요. 제가 당연히 신경 써드려야 하는 건데요. 형님, 앞으로도 또 곤란한 일 있으시면 맡겨만 주세요. 오빠 정말 신랑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던 거 알아? 제대로 증거도 없이 보험사 직원 오고 그 자리 수습됐으면 오빠만 다 덤태기 쓰고 치료비에 얼마나 물어줘야 했을지 감도 안 온다. 그러니까 내가 고맙다고 하잖냐, 동생아. 말로만? 그거 사람 공갈협박하는 것부터 순사기꾼인 것 같던데. 그렇잖아도 매부 도움 너무 많이 받아서 한우라도 선물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거든. 형님, 한우는 됐고 나중에 삼겹살에 소주나 한 잔 같이 하시죠. 아내가 말은 안 했어도 오빠 자랑을 평소에 많이 해서 제가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그럴 애가 아닌데요. 오히려 오빠 욕하면 하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난한 집안 먹여 살리고 동생 학비 대느라 많이 고생하셨다면서요. 그 시절에나 지금이나 가족 위해서 희생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뭐 그렇게 말하니 내가 다 민망하네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매부 덕에 법에 좀 관심 생겼는데 그럼 한 번 시간 될 때 말해줘요. 둘 다 술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오빠는 술 마시면 개 되는 사람이고 남편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고. 대체 이런 애가 뭐가 좋아서 결혼한 겁니까? 내 동생이지만 매부가 훨씬 아깝네. 언제는 내가 아깝다더니 말 바꾸는 거 봐. 사고에 휘말렸다가 도움을 받았던 오빠는 남편에 대한 인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변호사 매부가 최고라면서 사방팔방 저보다 오히려 더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됐죠. 이런 변화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 문신 남자가 절 괴롭히던 정혜의 남자친구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공갈협박과 멱살잡이부터 주먹을 휘두르던 문신 남자가 수차례 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갈취해온 전과자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고요. 우리 정혜, 너 결혼했는데 왜 나 안 부른지 드디어 알았다. 남편이 어쩜 그렇게 못생길 수가 있어? 키도 작고 완전 뚱뚱하고 완전 찐따 그 자체네. 다시 엮이지 말자고 했는데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 이렇게 불쑥불쑥 말 걸지 말라는 의미야. 너가 말 걸지 말라면 말 걸지 말아야 하니? 우리 정혜 가난에 시달리면서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돈 보고 찐따 남편이랑 결혼한 거야? 내 남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하지 마. 어디서 듣고 본 건지는 몰라도 네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울자기가 요즘 많이 심란해 보이길래 내가 몰래 핸드폰을 좀 들여다봤거든? 근데 웬걸? 너랑 찐따 남편이랑 손 꼭 붙잡고 있는 거 보이잖아. 차도 무슨 허접한 거 몰고 다니는 것 같던데 너 사치 뒷바라지 하느라 돈이 없었나 봐? 나는 사실 너랑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자꾸 날 자극하니까 진실을 말해줘야겠다. 네가 했던 말 모조리 다 후회하게 해줄게. 뭐라고? 후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남편은 변호사고 그쪽 자기인지 뭔지는 전과자야. 공갈협박으로 몇 차례 감옥도 갔다 왔고
이제 곧 또 감옥 갈 거고. 아참, 남편한테 말하니까 너가 이때까지 나 괴롭혀왔던 증거 취합하면 콩밥 먹이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더라고. 학창시절 때렸던 것부터 지금까지 악플 달고 나 험담하면서 괴롭혀왔던 거 내 입으로 다 실토했잖아. 아이고, 무서워라. 남편이 뭐 변호사? 뻥도 정도 거쳐야 믿지. 그날 오빠랑 추돌 싸고 나서 남편이 도와주러 갔던 거고 사건 번호랑 조만간 다 읊어줄 테니까 알아서 확인해보든지 아님 그 잘난 자기 문자 내역이라도 체크해봐. 어차피 쌍쌍으로 감옥 가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 너 하는 말 다 진짜야? 정말 나 신고할 거라고? 합의는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도 너가 조금은 빨리 나올 테니까 옥바라지는 할 수 있겠다. 정혜야? 나 지금 머리가 어지러워서 무슨 말인지 도통 못 따라가겠어. 일단 진정 좀 하고 우리 천천히 얘기해보자. 우리 친구잖아. 무슨 신고니 경찰이니 살벌하다 얘. 말했듯이 난 너 친구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거든. 콩밥 맛이나 나중에 알려줘. 정혜야, 잠깐만 진정하고 내 얘기 들어봐. 나 사실 너 질투해서 그랬던 거야. 결국 친구 정혜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며 싹싹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던 정혜가 살이 빠져 훈훈해진 남편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니 그간 묵은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결국 친구 정혜는 제게 합의금 상당을 지불하게 됐고 현재는 전과자 남자친구의 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남자에게 무슨 매력이 있어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알 도리가 없지만 본인 인생을 본인이 망치겠다는데 굳이 보탤 말이 없었습니다. 최근엔 운동에 취미를 들이고 살이 빠진 남편에게 은근히 호감을 드러내는 여자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 고민이라면 고민이네요. 주변의 친구들부터 가족들까지도 남편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살을 다시 찌우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감수해야 할 문제겠죠. 지금까지 저희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으로 얼마 전에 결혼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작자의 미친 짓거리로 인해 결혼 생활도 파탄나고 말았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잘생긴 외모 탓에 콧대 높던 남편은 잘못했다면서 매일같이 빌고 있지만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들지 않네요. 여보, 옆집에 좀 따져보자. 층간소음이 아니라 벽간소음 때문에 미칠 지경이다. 나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말했는데도 왜 이렇게 배려를 안 해줘?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 같아. 원래 교양 없는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한 번에 못 알아듣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스크림이며 반찬이며 갖다 주면서 그렇게 사정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한대? 그냥 부부 금슬이 좋은가 보다 하고 참아보는 건 어떨까? 아니, 꼭 잘 마당에 나는 소리만이 아니라도 옆집에서 뭘 하는지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 무슨 음악 틀어놓고 에어로빅을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번에 보니까 무슨 댄스 강사한다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아래층 집에서도 항해 많이 하나 봐. 그래도 옆집 여자랑 얘기 좀 해봤나 봐? 댄스 강사라는 건 또 어떻게 들었대? 그냥 몸매에 군살이 별로 없으시다면서 칭찬 좀 해주면서 좋게 좋게 말하다 보니 듣게 됐어. 정신 차려, 정준함 씨. 당신 내 남편이고 유부남이야. 누가 아니래? 난 그냥 단지 어려운 얘기하기 전에 도입부로다가 이런저런 말을 한 거지.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기센 여자는 딱히 내 취향도 아니고. 언제는 내가 할 말 잘하고 당차서 좋다더니 같은 맥락으로 그 여자도 좋아한다거나? 무슨 큰일 날 소리야. 남편도 있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남편 없으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걸로 들린다? 당신한테는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 어찌됐건 내가 오늘 잘 말해둘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이 그래도 좋게 좋게 얘기해본다기에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만약 이대로도 계속 효과 없고 자꾸 나 일이며 일상에 지장받으면 폭발할 거야. 알았으니까 걱정 말고 있으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아빠가 집 장만해준다고 할 때 덥석 받을 걸 그랬어. 어허,
내가 당신한테 분명 말했지? 장인, 장모 도움받는 건 회사에 취직시켜준 걸로도 충분하다고. 여기서 더 받으면 욕심이니까 괜히 더 바라지 말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정도 그릇이 됐다 싶으면 알아서 더 주시겠지? 우리 남편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마음도 잘생겼네? 누구 남편이야? 아마 당신 남편? 제 부모님은 고아이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외모부터 성격까지 제 취향이던 남편이라 도저히 포기가 안 되더군요.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 고집을 부려서 마침내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지만 옆집의 소음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죠. 여보, 내가 옆집에 오늘 따지러 갔더니 옆집 남자가 나오더라고. 뭐? 내가 따진다니까 왜 당신이 나서. 아니, 아내 쪽은 친구 만나러 놀러 갔다는데 영화 보는지 TV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 당신이 아내 쪽하고는 얘기했어도 남편분하고는 얘기 별로 안 해봤을 거 아냐. 괜히 당신 심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는 내가 감당하면 된단 말이야. 당신도 회사 생활이며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거며 이래저래 바쁘잖아. 나 어차피 머리도 식힐 겸 옆집에 간 거였고 얘기해보니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같더라고. 얘기가 잘 통해? 둘이 얘기 잘 통할 게 뭐가 있는데? 어머, 당신 질투하는 거야? 그냥 커피 마시고 옆집에 이사 언제 왔냐? 결혼 언제 했냐? 이 정도 얘기한 게 다야. 안 그래도 내가 소음 때문에 작업하는 거 민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조심하겠다더라고. 남편 쪽이 영 사이코라고 그러던데 너한테는 친절했나 보다? 얘기 나눠보니까 딱히 이상한 분 같지는 않던데? 당신은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옆집 여자분? 꼭 얘기 듣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본 것부터가 그래. 얼마 전에 시끄럽다고 조금 주의해 주십사 부탁드린다 찾아가니 뭐라는 줄 알아? 뭘 자꾸 찾아오냐 언성 높이고 그러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진짜. 부인분이랑 금슬 좋은 것 같던데 그쪽도 질투하는 거 아냐? 우리 남편 잘생겨서 여자들이 가만 안 놔두니까 걱정되기도 했을 테고. 내가 좀 걱정되는 얼굴이긴 하지? 그래봤자 지금은 내 남편이니까 어디 가서 얼굴 믿고 나대지 말기. 알겠지? 진짜 잘생긴 것도 괴롭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남자들의 적이 되고. 아님 당신이 뭐 오해할 만한 건덕지 준 건 아니고 옆집 여자랑 시시덕거리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들켰다든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시 한번 경고 삼아 말하지만 당신 이제 유부남이야. 옛날에 나랑 연애할 때처럼 여기저기 시선 던지고 흘리고 다니면 죽는다? 결혼할 때부터 당신한테 남은 평생 충성하겠다고 이미 결심했거든? 믿어라 좀. 사실 남편은 결혼 전에 저와 다른 여자 사이를 저울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걸리고 손이 닳도록 싹싹 빌어서야 간신히 용서받은 적이 있죠.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별 이상한 수작은 안 하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번에 번호 드렸었던 옆집 사람입니다. 남편분 문제로 좀 논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번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었는데 제 아내가 의존적인 기질이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바퀴벌레 같은 거 하나라도 보이면 사람 고용해서 잡기도 하고 설거지 같은 것도 혼자서 못할 정도로 생활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부인분이랑 결혼하신 거 보면 다른 장점이 많으신가 봐요. 괜히 아내 욕한다거나 칭찬 들으려고 말씀 꺼낸 게 아니라 남편분한테도 좀 주의를 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아무래도 출장이며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까 아내 못 도와줄 때가 많거든요. 저번에 등기구 가는 거야 뭐 고마운 일인데 바퀴벌레 잡아달라 가구 옮겨달라 이런 걸로 자꾸 남편분 찾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남편분이 사람 좋으셔서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괜히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딱히 들은 이야기가 없어서 몰랐네요. 솔직한 심정으로 제 아내가 기분파에 술 들어가면 좀 해퍼지는 기질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남편분께서 잘생기셨던데 서로 불편할 일 없게 미연에 조심하자는 거죠. 그 말씀은 제 남편이 그쪽 아내분이랑 바람이라도 난다는 뜻일까요?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보기에도 좋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앞으로 벽간 소음은 더 조심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배려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옆집 사람 괜히 의심하고 불편해하고 싶지 않아요. 옆집 남자의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일을 좋게 일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완전 의외였는데요. 와, 그 새끼 완전 미친놈이네.
내가 지 와이프랑 바람을 핀다고? 아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게 아니었어. 단지 남들이 보기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심하자는 거였지. 그게 그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야? 안 그래도 다짜고짜 사람한테 언성 높일 때부터 이상했어. 이제 보니까 완전 의처증에 오지랖해 정신병자였구만. 다영 씨가 왜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다. 다영 씨? 그게 누군데? 설마 옆집 여자?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 걸려와서 일부러 음악 틀어놓고 못 들었다. 그런다더라. 사람을 얼마나 시달리게 했으면 아내가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그러겠냐?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또 어떻게 알았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고? 또 괜히 오해할까봐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옆집 여자분한테 소음 심하니까 제발 음악이라도 안 틀면 안 되겠냐 했거든. 그런데 음악 안 틀어놓고 댄스 연습하거나 집에 있으면 진동 소리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래. 받으면 뭐 했냐 어디냐 혼자 있냐 따지고 들고 안 받으면 불쑥 들이닥치니까 거짓말한다고 의심 안 받으려면 음악 틀어놓고 있어야 한다잖아.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또 몰랐네. 다영 씨라고 했나? 옆집 여자분도 고생이 많으시네? 당신이 앞으로 더 다독여주고 위로해줘야겠는데? 됐어. 나 유부남이고 그쪽은 유부녀인데 뭘 다독이고 위로야. 함정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파면 내가 걸리겠냐? 그래도 유부남인 거 자각은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네. 당신 말하는 거 들으면 나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아슬아슬한 거 인식하고 앞으로 나한테 잘하자? 울 마누라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데 내가 왜 다른 여자를 노리겠어. 하나 물어볼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알면서 뭘 물어? 당연히 짜장면이지. 근데 당신 짜장면 제일 좋아하면서 짬뽕도 사이드로 먹고 싶다면 맨날 짬짜면 시키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냐? 바람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 결혼 전에 나랑 다른 여자 저울질할 때 봤었던 메시지 아직도 기억나거든? 친구들이 당신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냐, 제정신이냐 하니까 당신 뭐라 그랬어?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니까 더 짜릿하다며. 결혼 전 총각일 때 얘기잖아. 당신 이렇게 자꾸 나 못 믿고 그럼 나 삐뚤어진다. 자꾸 날 나쁜 사람 취급하면 나도 정말 나쁜 사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이쁜 마누라한테 잘해서 인식 개선에 힘쓰도록. 알겠나 남편? 난 얼굴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 지금보다 더 잘하면 세상 다른 남편들한테 중재야. 어쩜 이렇게 말하는 게 밉상일까? 하여튼 옆집 여자랑 엮이는 거 당신도 주의는 해. 알겠지? 당신 일하는 거 지장 갈까봐 그러지. 내가 뭐 엮이려고 엮였나? 나 당분간은 옆집에서 음악 틀어도 괜찮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왜? 당신 집에서 일하는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더니? 당분간 인터뷰며 이래저래 돌아다닐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집에 거의 없을 거야. 친정 근처 찾아갈 일도 있고 하니까 몇 주 정도는 당신 알아서 밥 잘 차려 먹고. 나도 그때 회사 일 때문에 바쁜 때라 집에 잘 못 들어가. 상사가 시켜놓은 업무에 출장에 정신없을 시즌이거든. 아빠한테 부탁해서 당신 일 좀 줄여달라 말해보게 할까? 에이, 낙하산인 것도 눈총 봤는데 장인어른 백 쓰면 어지간히 좋은 소리 듣겠다. 걱정 마시고 친정에 잘 다녀와. 나도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집을 한동안 비울 일이 생기게 됐는데요. 친정에서 묵으며 일을 하려고 하니 바뀐 잠자리며 업무 환경이 불편하더라고요. 결국 전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날로부터 다시 벽간 소음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쓰겠다고 말을 했으니 알아서 조심하겠지 싶어 참아봤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록 도저히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죠. 옆집인데요. 제가 어지간하면 따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부부 생활하는 거에 뭐라 참견하고 싶지도 않고 남편이나 저나 여러 번 양해를 구했었잖아요. 설마 남편 출장 간 거 알고 저만 있다 싶으니까 만만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셔야 알아듣죠. 다짜고짜 서론 떼고 본론만 던지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뭘 드시길래 밤마다 이렇게 힘이 넘치시냐고요. 밤새도록 침대 삐걱삐걱거리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일하는 시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지만 당연히 잠자는 시간은 배려해주시는 게 상식 아니냐고요. 네? 저 일주일째 출장 나와 있는데요? 그럼 옆집에서 나는 신음소리는 뭔데요? 네? 신음소리요? 설마 제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라도 났다는 겁니까? 아니요.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거라기보다는 조심해달라는 거죠.
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괜히 남의 가정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저기요. 혹시 모르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죠. 어쩌면 남의 가정사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부인분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마요. 제 남편이 그럴 리 없어요. 많은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또 소리 들린다 싶을 때 말만 해주세요. 그때 구경 오실지 아닐지는 부인분 맘대로 하시고요. 자신의 아내와 바람난 것이 제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점점 그럴듯하게 들려 옆집 남자의 계획에 동참했죠. 결국 신음소리가 들릴 때 냉큼 쳐들어간 옆집. 황망한 얼굴로 이불로 몸을 가린 남편과 옆집 여자. 옆집 부부가 중내산에 난리를 칠 동안 남편은 말문이 막혀 아무런 말도 없었죠. 저는 남편을 버려둔 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멀쩡히 잘 다니는 회사에서 나가라니? 그리고 이혼이라니?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봐. 이혼하고 해고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좋지 않아? 나한테 정말 이러면 안 돼.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헌신? 옆집 여자랑 바람난 게 헌신이니? 내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갈 거야. 옆집 여자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 그래서 음악으로 스트레스 푼다고 그러던데 이것 때문에 당신이 많이 힘들었잖아. 당연히 내가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면? 그럼 당신도 업무에 지장 안 받겠지? 그러니까 당신은 내키지 않은데 날 위해서 희생한 거다? 옆집 여자한테 침대에서 봉사한 거다? 그렇지. 난 정말 당신밖에 없는 사람인 거 알잖아. 난 당신 배려해준다고 일부러 소음 들리는 거 내가 그냥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어. 배려는 이런 게 배려야, 인간아. 옆집이랑 바람나는 게 배려가 아니라. 덕분에 나도 이제 깨달았어.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말자. 응? 당신이 나 버리면 나 정말 개털된다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회사 다닌 것도 경력되니까 해고만이라도 몇 개월만 참아주라.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렸던 내가 바보였지. 더 구차하게 매달려서 바닥 보이지 말고 이제 그냥 꺼져주라. 여보, 내가 정말 잘할게. 난 당신뿐이라고.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이혼을 당하고 없는 돈을 위자료로 토해내야 했습니다. 마음이 썩어 있으면 상판이 그럴듯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달았죠. 옆집 여자 역시도 상간녀 소송을 걸어서 돈을 토해내게 했는데요. 이를 도와준 옆집 남자의 소송 역시도 제가 자비로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옆집 남자 역시도 당신 없으면 안 된다며 매달리던 여자를 걷어찼고요. 현재 저는 벽간소음과 층간소음 없이 쾌적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개념 없는 사람을 주변에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이렇게 평온해질 수 있구나 싶어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결혼 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다가 그때 일만 생각만 하면 화가 나서 깨는데요. 언제쯤 이 화가 가라앉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야, 이번 여름 휴가 어디로 가지? 괌이나 사이판 쪽으로 알아볼까? 자기 그런 곳 가고 싶어 했잖아. 가고 싶기는 한데 그런 쪽은 비행시간이 길지 않아? 비행시간 짧은 동남아 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어. 자기 힘들어서 그래? 나 말고 우리 엄마 말야. 젊은 우리들은 비행시간 길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엄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장거리 비행은 무리일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 얘기가 왜 나와? 우리 여름 휴가 계획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래, 여름 휴가. 우리 결혼하고 맞은 첫 휴가인데 엄마랑 같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자기는 따로 가려고 했어? 당연히 따로 갈 생각이었지. 결혼 후 첫 휴가 때 부모님이 따라간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야. 우리 엄마도 따라갈 생각 없을 텐데. 내가 언제 장모님 모시고 가자고 했어? 우리 엄마랑 같이 가자고 했지. 모시고 갈 거면 똑같이 모시고 가던가 안 모실 거면 두 분 다 안 모시는 거지. 왜 한쪽만 차별해? 똑같은 부모님이잖아. 우리 엄마가 집 해줬잖아. 뭐라고?
신혼집 도움 주셨으니까 여름 휴가를 같이 가자는 뜻이야? 그래.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이런 집에서 살 수 없었잖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였으면 나는 어머님한테 집 안 받았어. 차라리 우리가 모은 돈으로 집 구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게 훨씬 나았잖아. 어쨌든 결론적으로 받은 건 맞잖아.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사는 건 나랑 안 맞아. 차라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이 집은 어머님께 돌려드리자. 우리 월세방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너 월세방에서 시작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냥 우리 엄마가 집 준다 하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아. 여름휴가 그게 뭐 대수라고 집까지 안 받겠다고 이 난리야. 답답하니까 그러지. 휴가는 당연히 우리 단둘이 가는 줄 알았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너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올해 한 번만 같이 가면 되는 거지? 그건 상황 봐서.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여름 휴가를 같이 갈 수도 있다는 뜻이야? 내가 언제 계속 같이 간대? 상황 봐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걸 확대 해석하냐? 괜히 말 꼬투리 잡으면서 시비 거는 그 버릇 좀 고쳤으면 좋겠다. 상황 봐서 판단하겠다는 게 계속 같이 갈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 이번 한 번으로 끝내겠다고 약속하면 나도 기꺼이 어머님이랑 같이 휴가 가는 거 동의할게. 그런데 계속 같이 가는 거면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동의 안 하면 어쩔 건데? 어머님이랑 같이 못 간다는 거지. 우리 둘만 해외로 휴가 다녀오고 나중에 어머님 모시고 가까운 국내 여행이라도 다녀오던지. 그건 인정머리 없는 걸 넘어서서 상도덕도 없는 거지. 신혼집 구해준 우리 엄마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도 모자를 파네. 결혼하고 입 싹 닫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네. 내 뜻이 그런 게 아니란 건 자기도 잘 알잖아. 신혼집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휴가를 같이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평소에 안부 전화 자주 드리고 자주 챙겨드리면 되는 거잖아. 휴가 같이 안 가면 우리 엄마 완전 화낼걸? 예전부터 결혼하면 아들 부부랑 같이 여행 다니는 게 소원인 분이셔서.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한 적 없잖아. 어머님이 그런 꿈이 있으셨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안다고 뭐가 달라져? 아니, 됐다. 말을 말자. 그럼 가까운 일본은 괜찮지? 내가 우리 엄마 여권사본 보내줄 테니까 자기가 티켓팅해.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말싸움을 하기 싫어서 어머님과 함께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어머님은 더운 날씨에 지쳐서 짜증을 내셨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사항도 많으셨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저에게 미루었고 그때의 그 여행은 제 인생 최악의 여행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가, 너네 집 비번 바꿨니? 네, 얼마 전에 도어락이 고장나서 아예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번도 바꿨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너네 집 왔는데 문이 안 열리잖니. 네? 그럼 그동안 저희 집 비번 누르고 들어오셨어요? 그래,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드나들지도 못하니? 어머님 집이란요. 저랑 기원 씨가 사는 집이죠. 어머님께서 오시는 건 좋지만 적어도 저한테 말씀은 미리 해주셨어야죠. 네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으면 네가 이 집 사지 그랬니? 네? 집 줄 때는 넙죽 받아놓고 결혼하니까 마음이 변하디? 이 집 들어와서 사니까 네가 진짜 집주인 같고 그래?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내가 오는 거 싫으면 네가 나가려무나. 저희 신혼집 해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랑 기원 씨는 독립적인 가정을 꾸린 거예요. 적어도 거기에 대한 존중은 해주셔야죠. 존중은 개뿔. 내 아들이 사는 집이고 내가 사준 집인데 도대체 뭘 존중하라는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이 뭘 먹고 살며 뭘 입고 사는지 매일매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당장 비밀번호나 불러. 저는 이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왜 나 몰래 어머님께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지, 어머님은 왜 저렇게 당당하게 신혼집 비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남편은 저를 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럴 거면 이사를 가자고, 우리 힘으로 신혼생활 시작하자고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마치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졌는데 남편에 대한 시어머니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가, 기원이 오늘 무슨 옷 입고 출근했니? 글쎄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나와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혹시 뭐 때문에 그러세요? 너는 결혼했다는 애가 정신머리가 그게 뭐니?
남편이 무슨 옷 입고 출근했는지도 기억을 못해?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가 기원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너는 지금 나랑 장난하니? 기원이한테 물어볼 거였으면 내가 왜 너한테 연락했겠어? 그럼 기원 씨 옷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그걸 기억하는지 못하는지가 궁금해서 연락하신 거였어요? 너는 요즘 뉴스도 안 보니? 환절기라서 감기 환자 늘었다고 옷차림 주의하라는 말도 못 들었어? 뭐 입고 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심하게 굴다가 우리 기원이 폐렴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머님, 기원 씨가 어린 아이도 아니고요. 이런 날씨에 뭐 입고 나갈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원이가 폐렴 걸려 죽든 말든 관심이 없으시다? 그따위로 무관심하게 굴거면 기원이랑 결혼해서 내 집에서 사는 이유가 뭐니? 어머님,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기원 씨는 성인이에요. 본인이 뭐 입을지 정도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됐어. 쓸데없는 소리 듣기 싫다. 내일부터 우리 기원이 옆에서 잘 챙기도록 해.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 못하면 너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님,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을 본인이 해줬다는 이유로 저를 종 부리듯이 부리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 갑질보다 더 무서운 시댁 갑질 속에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로 말라 죽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댁, 나 단지 앞 상가에 있는 땡땡 부동산이에요. 원래 연락 받으시는 사모님이 오늘 도통 연락이 안 돼서 세댁한테 연락드린 거예요. 부동산이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세댁 옆집 사는 나연 엄마가 나랑 친구잖아. 내가 너무 급해서 세댁 번호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오늘 집주인이 급하게 체크할 사항이 있어서 그 집에 들른다고 하네. 세댁 지금 집에 있으면 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 집주인이란요? 저한테 연락 잘못 주셨어요. 여기 집주인은 저희 시어머니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세댁이 사는 그 집 월세잖아. 내가 계약해서 똑똑히 기억해요. 네? 이 집이 월세라고요?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계약하러 오셨고 여태까지는 그 분이랑만 연락했어요. 시어머니는 월세인 거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해줬다는 명목으로 갑질을 했는데 이 집이 시어머니 소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집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 집은 월세라던데? 이게 사실이야? 뭐야, 부동산 아줌마가 그딴 소리를 해? 부동산 아줌마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맞아? 그럼 내가 가서 말씀드리고 오해를 바로 잡아야지. 아니 그게 일단 엄마랑 다시 얘기해볼게. 나는 당신한테 묻고 있는 거야. 이 집 매매야? 월세야? 그것만 대답해주면 된다고. 그게 곧 엄마가 매매할 생각이었거든. 그 전까지만 월세로 잠깐 사는 거고. 그럼 진짜 월세가 맞다는 거야? 도대체 월세는 누가 내고 있는 건데? 어머님이 내시는 거야? 그 생활비 통장에서. 뭐라고? 그거 우리 노후 자금으로 모으는 거라고 했잖아. 그게 일단은 생활비 통장에서 돈 빼서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지. 진짜야.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생활비 통장 거래 내역 캡처해서 보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뭘 그렇게까지 해? 내 말을 못 믿겠어? 못 믿겠으니까 당장 보내. 여기. 잠깐만, 이게 뭐야? 당신 생활비 통장에 돈 넣은 적 없어? 아니 그게 결혼하고 나서 이리저리 돈 나갈 곳이 많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넣으려고 했어. 내 말 믿지? 야, 이 사기꾼아. 그럼 내 돈으로 이 집에 월세 내고 산 거잖아. 너는 그걸 다 알면서도 니네 엄마가 여태까지 나한테 갑질하는 걸 보고만 있었다고? 나도 몰라. 자세한 건 엄마한테 물어봐. 자기한테는 월세인 거 비밀로 하라고 엄마가 시켰단 말이야. 너 니네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고 딱 기다려. 내가 먼저 대화할 거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매매가 아닌 월세였고 심지어 제 돈으로 월세를 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모는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저를 이 집 하인처럼 부려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아가, 우리 아들 아침은 차려줬니? 아니요. 뭐라고? 아니, 그럼 따뜻한 물 한 잔은 떠다 줬겠지? 아니요. 안 줬는데요. 너는 집에서 대체 하는 일이 뭐니? 안 그래도 우리 기원이 요즘 비쩍비쩍 말라가는데
어제는 내가 물어보니까 집에서 라면으로 저녁 때웠다더라. 기원이 라면 먹을 때 김치는 챙겨준 거니? 글쎄요. 냉장고에 김치 있는데 손이 있으면 꺼내 먹었겠죠.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내가 사다 준 영양제는 꼬박꼬박 챙겨 먹이는 중이고? 그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기원 씨가 알아서 챙겨 먹겠죠. 본인 몸이잖아요. 너 왜 이래?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시비 거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이 미친 할망구야. 그렇게 아들이 궁금하고 보고 싶으면 네가 데리고 살아. 나한테 종노릇 시키지 말고. 너 미쳤어?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꼬락서니가 그게 뭐야? 내가 구해준 집에서 살면서 우리 아들한테 그것도 못 해줘? 그럼 너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뭔데? 이 집 월세를 내가 내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왜 없어? 뭐? 월세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부동산 사장님께 다 들었어요. 이 집 어머님 소유가 아니라 월세라고요. 심지어 월세는 제가 내고 있던데요. 그런데 나한테 갑질을 하다니 제정신이세요? 아니 그 옆편네는 뭐 그딴 소리를 씨부리고 다녀? 월세 보증금은 정말 어머님 돈으로 낸 거 맞으세요? 은행 대출 받아서 보증금 내고 나중에 제 돈으로 갚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게 대출이나 내 돈이나 그게 그거지. 네, 이럴 줄 알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어. 당신이랑 당신 아들, 내가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이 결혼 끝이야, 끝. 잠깐만 아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됐거든요. 사과 필요 없어요. 이런 미친 집안하고는 하루 빨리 손절하는 게 정답이야. 정말 징글징글해. 월세집인 거 미리 말 안 한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기원이가 너한테 잘했잖아. 기원이 얼굴 봐서라도 나 좀 용서해 주렴, 응? 우리 기원이 이혼남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 둘 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싫은데 도대체 누굴 보고 누굴 용서하라는 건지. 제가 그동안 모르고 낸 월세 비용이랑 위자료 전부 받아낼 거니까 돈이나 준비해놔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처는 돈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한동안 심리 상담을 받으며 제 정신건강을 돌봐야 했고 아직도 완전히 그때의 충격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위로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제가 이 상처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죠. 저 역시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요. 딸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동안 60살 나이에 30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퇴직하기도 하고 사위의 따귀를 올려붙이기도 하는 등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아빠, 이제 주서방한테 마음 좀 열어주면 안 될까? 주서방은 장인어른 바라기인데 왜 맨날 벽을 치고 그래? 맘에 들려고 사위가 못하는 낚시까지 배우려고 하는데 좀 협조해주라. 솔직한 내 심정으로 말하자면 주서방 사위로 인정하는 건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 일이구나. 애 딸린 유부남을 이제 20대인 네가 뭘 아쉬워서 매달리나 싶기도 하고. 정말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주서방이랑 결혼은 그럼 허락 왜 했는데? 안 그러면 네가 나 다시는 안 보겠다니까 어쩔 수 있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더라. 하여튼 결혼까진 허락했다만 친해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서방이랑 나랑은 기질적으로도 안 맞는 사람이니까. 엄마는 사업 잘 일구고 싹싹한 사위라고 오만상 이뻐하시는데 아빠가 유별난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네 엄마야 워낙 사람 보는 눈이 없잖냐. 그러니까 사람한테 맨날 뒤통수 맞고 돈 뜯기고 그러지. 진짜 아빠랑 얘기하면 왜 맨날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건강도 안 좋은 것도 심란한데 이런 문제로까지 다퉈야 해? 사위가 친해져 보겠다고 하면 좀 받아주면 안 되냐고. 내가 나중에 한 번 시간은 내볼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자. 중고등 학교 시절을 귀에 얇은 아내와 유학을 갔었던 딸. 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며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딸과의 서먹한 관계뿐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열심히 공부를 하기에 그래도 언젠가는 관계 회복을 하겠다 생각했었는데 졸업 직후 웬 유부남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제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건강은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제가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사업 때문에 여간 바쁜 게 아니네요. 자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집사람 무탈하니 신경 안 써도 되네. 그보다 자네에게 부탁 하나만 하지. 저번에 우리 지영이 보니까 눈에 멍이 들어있던데 혹시 자네가 손찌검했나? 손찌검이라기보다는 사소한 의견 충돌이라고 해두죠. 집사람이 유학 다녀와서 그런지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란 저랑은 좀 가치관부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지영이 손톱에 살 한 움큼 베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손찌검을 했다는 건데 자네 정말 제정신인가? 걔 가뜩이나 밥도 안 챙겨 먹어서 가만히 있다가도 빈혈 때문에 쓰러지는 애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손을 대. 그리고 그걸 장인인 나한테 말하면서 죄송하지도 않은 태도는 또 뭐고? 장인어른, 솔직히 저도 장인어른한테 이래저래 뜻 볼까 싶어서 많이 참았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눈길 한 번이라도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어떻게 그동안 사위가 장인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계속 구애를 안 받아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죠. 자네 얘기는 지금 지영이한테 손댄 게 나 때문에 화나서라는 거구만. 내가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었어야 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모르십니까? 그러면 집사람이랑 저랑 더 불타올랐겠죠. 자네 태도만 봐도 이 집안에 더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구만. 긴 말할 것 없고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하게. 제가 이혼하라면 알겠습니다. 장인하면서 딸을 줄 아셨나요? 사업하면서 저도 나름 인간 많이 만나봤던 놈입니다. 장인이라고 해도 일개 회사원한테 제가 숙이고 그럴 사람 아니라고요. 그럼 지영이한테 내가 직접 말해야겠구만. 지영이한테 얼마든지 말해보십시오. 대신 그렇게 할 경우 저한테 또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정신 나간 놈이 진짜 보자 하니까 병아리 모가지도 못 비틀게 말라붙은 놈이 아주 자신이 넘치네. 제가 허약 체질이기는 해도 노인이랑 여자 상대로는 좀 칩니다. 그러니까 장인 대접해줄 때 잘하지 그러셨어요. 왜 빡치게 자꾸 사람을 무시하시냐고요. 막 나가는 사위를 요절내고 싶었지만 딸이 사랑한다고 매달리는 상황이니 속만 터졌습니다. 전 결국 둘의 사이를 인정하고 사위의 무례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제 말은 듣지도 않더군요. 아빠, 주서방 사업하는데 자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네. 모아둔 돈 있으면 좀 주면 안 될까? 네 엄마 골골대는 거 치료하느라 나가는 돈이 얼만데 모아두기는 어떻게 모아두겠냐? 주서방 새 차 뽑은 거 얼마 전에 자랑하던데 그거라도 처분하라 해라. 사업하는 사람이 차를 어떻게 팔아? 그러면 다들 우습게 보고 투자 안 해주고 문제된단 말이야. 차 뭐 모는지 아닌지 따라서 투자하냐 안 하냐 갈릴 정도면 어지간히 부실한 사업인가 보구나. 그러고 보니 주서방은 사업한다고 말은 거창한데 정작 뭘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 수가 없구나. 아빠 지금 주서방 의심하는 거야? 다달이 장모님 장인한테 20만 원씩 꼬박꼬박 붙이는 사람한테? 너 서울에 주서방이랑 사는 집, 네 엄마랑 나랑 젊어 평생 번 돈 다 퍼부어 장만해준 거다. 매달 20만 원씩이라고 해봐야 그 집 장만해줄 때 든 돈 월 이자도 안 되는 건 알지? 아빠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나 엄마랑 유학 가서 힘들 때 아빠가 대체 해준 게 뭔데? 돈 붙여준 거 말고 대체 아빠로서 내 인생에서 뭐 해줬냐고. 남부럽지 않게 해주려고 아빠는 최선 다했다. 하루에 한 번씩 꼬박 전화해도 네 엄마랑 네가 피하고 짜증내니까 전화 통화 줄였지. 3개월마다 찾아가는 것도 그냥 번거롭다고 돈이나 더 붙여달라고 한 건 너랑 네 엄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한테 뭘 해줬냐고 탓하기냐? 이런 식으로 꼬박꼬박 따지기만 하는 아빠한테 나도 지쳐. 사람이 힘든 거 있을 때 왜 힘든지부터 우선 물어보고 달래줘야 하는 거 아냐? 아빠는 내가 뭐 생각하면서 사는지, 꿈은 뭔지 그런 거 궁금해한 적은 있어? 그냥 유학 보내놓고 엄마한테 맡기고 아빠는 아빠 인생 산 게 전부라고.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참 못난 애비였다 싶구나. 그래, 아빠는 돈 벌 줄밖에 모르고 아내랑 딸 없이 아주 행복하게 지냈다. 앞으로도 너랑 나랑은 영영 이럴 사이인 것 같은데 미리 부녀관계 차라리 끊는 건 어떠냐? 그럼 너도 못난 애비로 스트레스 안 받을 테고.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야? 정말 실망이다, 실망.
실망은 너만 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주 서방이 힘들게 한다고 울며불며 매달려도 애비 도움 바랄 생각 말거라. 아빠, 진짜 이럴 거야? 딸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한테 떳떳할 자격 없는 거잖아? 엄마한테 네가 평소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구나. 너한테 더는 할 말 없으니 다음에 연락할 때는 꼭 이혼 소식 들고 오렴. 딸에 대한 실망감에 사위에 대한 분노까지 겹치니 세상 만사가 다 짜증스럽기만 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돌보는 것에만 신경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사 일과 병행하며 몇 달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자 아내는 호전되는가 싶더니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잠들어 있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위 없이 혼자 온 딸은 장례식 때 절 껴안고 펑펑 울면서 그제야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왔죠. 엄마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빠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내 유일한 핏줄인데 그래도 아빠한테 내가 너무 못했던 것 같아. 지영아,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또 주 서방이랑 헤어지라는 말할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고백이다. 너랑 네 엄마 유학가 있는 5년 넘는 시간 동안 너무 외롭더구나. 변명조차 안 될 말이겠지만 2개월 정도 다른 사람과 지냈었던 일이 있다.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건데? 아빠 진짜 바보다.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 네 엄마거든.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내 입만 다물면 된다 싶기도 했는데 너한테 떳떳한 아빠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사실 나 아빠가 바람핀 거 다 알고 있었어. 뭐? 네 엄마가 너한테 그걸 얘기했다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여편네 절대 말 안 한다고 약속해놓고. 엄마가 나한테 말한 건 아니고 내가 엄마 핸드폰 몰래 확인해서 알아낸 거야. 아빠랑 연락하고 어느 날 엄마가 울고 막 심란해하더라. 뭔 일인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니까 나로서도 궁금하잖아. 그때도 아빠 이렇게 바보처럼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이지. 그런 일이 있으면 진즉에 귀띔이라도 하지 그랬니? 난 네가 일 모르는 줄만 알았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막말하고 짜증냈던 것도 이 일 때문에 그랬던 거냐?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핀 사실 생각하면 화도 나는데 엄마한테 스스로 털어놓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취업 준비한다고 막상 돈 벌고 그러려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겠더라. 그동안 가족 위해서 애써준 아빠인데 미운 점만 생각하기에는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못난 애비인데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참 대견하구나. 사실 너한테 또 하나 더 고백할 게 있다. 이번에는 기쁜 소식이면 좋겠네. 주서방 사업자금 필요하다는 거 지금 좀 많이 늦었을지 모르지만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최근에 명의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좀 들어왔거든. 아빠, 그럼 이제 직장 안 다니는 거야? 주 서방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곧 정년퇴임 앞두고 있었던 데다 네 엄마 간호 때문에라도 생각하던 일이었다. 네 엄마도 사망보험금 받으면 너 돕는 데 쓰라고 했으니 이만하면 문제 없는 거 맞니? 문제 없는데 주 서방한테 돈은 아직 주지 말아봐.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굴대는 언제고 주겠다니 기다리라는 거냐? 주 서방 때문에 요즘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아무래도 나 몰래 요즘 바람피고 다니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정신 나간 놈 당장 조져놔야겠다. 어디 귀한 우리 딸 데려가 놓고 바람을 펴? 아직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은 중에? 아니, 아빠 일단 증거부터 잡아야지. 잠깐만 기다려보자고. 출장을 핑계로 허구한 날 외박하거나 전화를 몰래 받는 등 수상한 모습이 한둘이 아니라던 주서방. 결국 저는 딸의 부탁을 받아 주서방이 바람을 피는지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이 망할 놈이 아무리 막 나가기로서니 이쁜 딸을 두고 헛짓거리를 할까 싶었죠. 하지만 웬걸 벌건 대낮에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는가 싶더니 모텔로 여자를 끼고 직행하더군요. 내 말대로 바람 피는 거 맞더구나. 이놈을 어떻게 요절을 내야 할지 짐작도 안 간다. 아빠 고생했고 알겠으니까 일단 진정부터 해. 지금 진정을 하게 생겼니? 주서방, 아니 이 잡놈이 널 두고 바람을 핀 마당에? 나 이미 그 사람한테 오래전에 맘 떴어. 사실 아빠랑 화해하기 한참 전부터 손찌검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순놈 팽이라는 거 알았거든. 아빠랑 엄마가 장만해준 집도 자기 명의로 돌리라고 욕하던 망난이야. 손절하려고 나 때린 증거부터 이번에 바람까지 증거 다 모아뒀으니까 손절 확실히 하려고. 네가 그런 줄 알았으면 아빠도 걱정을 안 했을 텐데. 아빠가 나랑 엄마 외국 가 있는 동안 바람핀 거랑 해서 이래저래 서운한 게 많았거든. 그리고 아빠한테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도 미련처럼 그놈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건데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지.
엄마 장례식도 바빠서 안 오겠다는 인간을 내가 몰라봤어. 정말 미안.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알턴 이가 쑥 빠진 기분이다. 이제 엄마도 없잖아. 아빠랑 나랑 정말 가족처럼 지내야지. 나도 취직자리 다시 알아보고 있으니까 딸 믿어줘. 하늘에서 아내가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딸과는 극적으로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딸이 이혼 준비를 하는 것도 바람을 들킨 것도 모르고 제게 또 헛소리를 늘어놓았죠. 장인, 장모님 장례식은 잘 끝났어요? 장모님이 저 참 많이 아껴주셨는데 말이죠. 자네는 얼굴 한번 비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자네 아껴준 장모인데 말이지. 장모님도 돌아가신 마당인데 저도 가식 안 부리고 솔직담백해질게요. 그 뭐시냐,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 아시죠? 장모님 죽었으니까 이제 장인이 그 사랑 좀 베풀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금으로다가 저 차도 하나 뽑아주시고. 그래, 장인사랑 이제 본격적으로 줄 테니 한번 받아보게. 지금 자네 일하는 곳으로 당장 찾아가겠네. 뭐야, 반응 무섭게 왜 이러세요? 집사람 저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괜히 아내 이어서 딸까지 잃고 싶진 않으실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 잡놈아. 내가 너 어른 공경하는 법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어디서 바람을 피워놓고 뻔뻔하게 굴어? 어라? 바람 핀 건 또 어떻게 하셨대?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노인네 주제에. 노인 공경 대신 노인 공격 좀 받아보고 싶으신가? 저는 사위에게 찾아가 그간 바람을 피워왔던 것이며 딸 아이를 때렸던 것까지 질책했습니다. 귀를 후비며 듣고 있던 사위는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턱에 주먹을 날리더군요. 보고 있던 딸아이가 기겁하며 말리는데도 제게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남자놈이 뭐 그리 약골인지 하나도 아프지 않은 주먹을 감내하며 녹음을 했고 이 역시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죠. 허세에 찌들어 정신을 못 차리던 사위는 경찰에 신고를 당한 데다 이혼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제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날은 제가 술도 하고 그래서 정신이 좀 온전치 못했습니다. 자네 같은 인간은 깜빵에서 한참을 썩어야 해. 콩밥 먹으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자네에게 큰 행운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이미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저 용서해주세요. 감옥 가게 되면 저 정말 인생 망합니다. 완전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라고요. 자네는 처음 만날 때부터 완전 밑바닥이었지. 더 추락할 것도 없을 거야. 앞으로 우리 딸과 내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말게나. 장인어른, 제가 빌고 있잖아요. 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해보는 거 처음이라고요. 이쯤이면 용서해 주셔야죠.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한참은 멀었구만. 감옥에서 인간 돼서 나오게나. 장인, 제발요. 결국 사위는 딸과 이혼을 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막대한 위자료를 물고 이혼을 하게 만든 폭행이나 불륜 외에도 저지른 죄값이 참 많더군요. 사업을 빌미로 사람의 돈을 끌어들이면서 그 와중에 사기도 여러 쳤다는 게 드러났고요. 결과적으로 딸과 저는 큰 재난을 피했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딸 아이가 퇴직한 저와 함께 지내며 회사에도 취직한 상황인데요. 아직은 딸과의 대화가 어색할 때도 있지만 소통해 나가면서 못다 준 사랑을 앞으로 줄 생각입니다.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로 현재는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며 평온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개념 없는 동서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느라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이쪽에서 호의를 베풀어도 오히려 사람을 호구 취급하던 동서에게 제대로 통쾌한 한 방을 날린 사연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동서, 이번 주말에는 시부모님 뵈러 못 갈 것 같아. 병원 갈 일도 생기고 집안일이며 이래저래 주말에 좀 바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어머님한테는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내가 동서한테 말한 건 내가 못한 몫을 동서가 해주길 바라선데 저번 달 내내 시부모님 돌보고 모시는 일 동서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대신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번에 내가 사정이 생기면 동서가 좀 대신 맡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머, 그건 형님이 당연히 하실 일이잖아요. 저는 맞벌이하는 입장이고 형님은 주부시면서? 제사나 김장 때도 내가 일 다 해놓으니까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간 적 한두 번이야? 내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동서 목까지 일을 2배, 3배 해야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건 다 가치관 차이죠. 그냥 형님께서 가기 싫으시면 못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시부모님한테 집 받고 괜히 눈치 보시는 거면서. 동서도 시부모님이 집 똑같이 해주시잖아. 아래 집으로 이사 온다고 했으면 동서도 시부모님한테 좀 잘해드려. 저는 평소에 남편이랑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걸로 충분히 제 목 타고 있어요. 오히려 형님이 괜히 자격지심에 저까지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격지심? 지금 말 다 했어? 말이 심하게 들렸다면 죄송한데 저도 눈치 안 보고 싶으니까 쉬엄쉬엄 하시라고요. 어차피 시부모님 2분 다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재산인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재산이라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을까봐 그러세요? 진짜 동서 말하는 거 어이가 없네? 이 얘기 똑같이 시부모님한테 들려드려도 괜찮은가 봐? 전 이런 문제 신경 안 쓰고 쿨한 사람이라서요. 괜히 눈치 보고 자기 목 더 하고 이쁨 받으시는 거 좋은데 저까지 끌어들이진 마시라고요. 부탁 좀 할게요. 첫인상은 할 말 편하게 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처럼 보였던 동서. 하지만 사람이 지내면 지낼수록 비호감인 면투성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해주신 아파트의 아랫집으로 이사와서는 특히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형님, 제발 좀 제가 신경 써달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왜 히스테리야? 뭔 일인데 그래? 층간소음 말이에요. 지금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가 거슬려서 미치겠다고요. 회사 일에 집안일도 힘든데 왜 소음으로 사람 힘들게 하시는데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집 비워서 소음 날 일이 없는데? 민서랑 민서 아빠랑 다 같이 친정 놀러 갔어. 대체 뭘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건데? 집에 안 계시다니 넘어가겠는데 앞으로는 층간소음 조심해주세요. 이제 둘째 임신한 지 8개월 차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애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동서 지금 하는 말 참 어이가 없다. 집에 사람도 없어서 소음 날 일도 없는데 혼자 예민하게 군 거잖아. 그래놓고 나보고 조심해달라고 말하네?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착각해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사과를 저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다 형님이 평소부터 저 배려 안 하고 층간소음 잔뜩 유발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도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보니까 평소에 환청이 들리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이거 병원 가면 치료비만 몇백은 깨질 텐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모르겠어요. 형님 가족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유별나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동서 이사 올 때부터 민서 뛰어다니는 거 절대 못하게 막았고 가구마다 소음 방지하는 완충제 부착에 내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해줬어. 저번에 기침 소리 낸다고도 벨 누르면서 난리를 피운 쪽이 동서인 거 생각하면 유별난 게 어느 쪽일까 싶은데? 이거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예요. 형님이랑 저랑 집 바꿔서 살게 해달라고 꼭 말씀드릴 거라고요. 본인이 피해를 직접 겪어봐야 얼마나 당하는 입장이 괴로운지 이해하고 안 그러죠. 동서 정말 지독한 사람이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든지 말든지 동서 알아서 해. 꼭 말씀드릴 거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동서는 결국 시부모님에게 울며불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동서 가족이 저희 집에 머물고 저희 가족이 동서 집에 머무르는 걸로 합의를 하게 됐죠. 황당한 일이었지만 집을 장만해주신 시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동서 내외와 집을 가끔씩 바꿔서 지내게 되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동서, 이거 집을 이렇게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술판을 어떻게 버려야 이렇게까지 난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집들이 겸 사람들 좀 불러서 축하 파티 좀 하느라 그랬죠. 형님이 이제까지 저한테 힘들게 하신 거 생각하면 이건 뭐 그리 큰일도 아니잖아요. 이제야 숨통 좀 트일 것 같은데 너무 까탈스럽게 굴지 마시고요. 이러려고 시부모님한테 떼써서 집 바꿔 살자고 말한 거야? 동서 원하는 대로 층간소음 신경 써주고 배려해줬는데 나한테 이따위로밖에 못해? 형님이 진즉에 협조적으로 나와주시고 이런 제안도 먼저 해주셨어야죠. 엎드려 절 받기식으로 저도 이렇게 지내게 된 거라 불편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형님 집 내 집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지내려고 그랬던 건데요? 그럼 나도 동서 집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도 문제없겠네. 그치? 애초에 민서가 우리 집에 와서 벽걸이 거울 깨지만 않았어도 문제 없었잖아요. 똑같이 문제 만들어 놓고 왜 저만 탓하세요? 민서가 거울 깬 건 미안하게 됐는데 내가 새 거울 장만해줬잖아. 거울 파편이며 싸그리 다 정리해놓고 갔고 오히려 애 키우는 데다 곧 애기 출산할 사람이 그 무거운 벽거울을 앞정으로 고정시켜놓는 게 문제 아닌가? 이제는 하다하다 저희 집 인테리어까지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전 형님이 저랑 태어날 아이 걱정해서 그런 줄도 몰랐네요. 아주 감사해요. 자꾸 비꼬는 말투 쓰고 나 열받게 하지 마.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형님이 참아주신 덕분에 저도 요즘 아주 행복하답니다. 그 선 넘기 전에 꼭 경고 주세요. 그럼 저도 주위에 볼랑말랑 할게요. 대신 형님도 저 그간 층간소음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던 것 고려해 주시고요. 막무가내로 나가는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을 비롯해 서방님과 남편까지도 제게 애원을 하며 참아달라 요청을 하더군요. 임신으로 인한 우울증이며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등으로 동서의 정서가 많이 불안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더 참아주다가는 이쪽이 오히려 먼저 정신병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될 시점에 동서는 출산을 하게 됐고 시어머니의 중재하에 집을 바꿔 사는 것도 종결이 났죠. 여보, 내가 정말 일생에 다시 없을 부탁 좀 할게. 우리 제발 이사 가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집으로 가도 되니까 꼭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안 그래도 엄마가 당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라고 걱정하시더라. 집 옮기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보태주시겠다고 그러시네? 당신이 정 힘들겠다 싶으면 이사 가도 좋을 것 같아. 시부모님 형편도 안 좋으실 텐데 또 도움 주신다고? 그러셔도 괜찮으실까 모르겠네. 엄청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재수 씨 때문에 나도 그간 많이 참았고 부모님도 다 알아주신 덕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해주시면야 너무너무 고맙지. 사실 나 동서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가 미칠 지경이었거든. 집 바꿔서 지낼 때마다 계속 어질러 놓고 일부러 과자 부스러기 베개에 숨기기도 하고 말로는 첫째가 그랬을 거라 하는데 내 생각에는 동서가 일부러 그런 거 확실해. 이제 출산까지 했으니 괜찮지 싶었는데 그간 행적 보면 벗어나는 게 답인 것 같다. 그동안 참아줘서 정말 고맙고 미안해. 동생도 미안한 건 아는지 300만 원 나한테 붙인다네. 그간 당신 어지른 거 치우고 스트레스 받은 거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고맙다면서. 다들 좋은 사람들이니 동서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은데 말이지.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기약 없다. 동생 말 들어보니까 산후 우울증 얘기하면서 직장도 때려친다더라. 그럼 더더욱 이사 가야겠네. 층간소음 문제로 하루 종일 우리 괴롭힐 거 아냐.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니 정말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동서를 배려해준 것과 그간 시부모님에게 제가 잘해온 것을 안다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싶을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남편과 함께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었죠. 친절한 이웃이 있고 인근에 공원도 있어 애를 데리고 산책하기도 좋은 환경으로요. 동서는 이런 일도 모르고 제게 또 헛짓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 일이었죠. 형님, 저예요. 형님 집에서 우리의 생일 파티 했거든요. 조카 생일 선물이다 생각하고 뒷정리 좀 부탁할게요. 둘째 돌잔치 할 때도 또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무슨 소리야 동서?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니? 나 얼마 전에 이사 갔는데? 네? 이사를 가요? 누구 마음대로요? 이사 가는 거면 이사 가는 거지. 무슨 동서한테 허락식이나 받을 일이야? 그동안 나 위층에 두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며. 떠나줄 테니까 좋은 이웃 만나서 잘해봐. 그럼 위에 어질러 놓은 건 누가 치우는데요? 동서도 이제 애가 둘이야. 회사 생활도 해보고 알만한 사람이 언제까지 자기가 싼 똥 남한테 치워달라고 할 거야? 물어보는 것도 어이없긴 한데 당연히 어질러 놓은 동서가 치워야 하지 않아? 아니 형님, 저 산후 우울증 겹쳐서 직장까지 관둔 사람이에요. 잔뜩 어질러 놨는데 그걸 주부인 형님이 안 치우면 누가 치우는데요? 나야 모르겠고 동서가 알아서 잘해봐. 형님, 빨리 와서 치우라고요. 저 정말 미치는 꼴 보시려고 그래요? 동서는 또 전처럼 고집을 부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시부모님을 비롯해 서방님 남편까지 어느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동서는 분한 마음에 더럽혀놓은 윗집을 치우긴커녕 친구들을 불러 술판에 버리고 난리가 났죠. 결국 뒤늦게 제가 살던 집에 입주해온 사람과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주해온 사람은 저처럼 동서를 배려해줄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죠. 형님, 저 살려주세요. 저 정말 귀에 자꾸 환청도 들리고 미칠 것 같아요. 윗집 미친놈이 저 엿먹으라고 일부러 쿵쿵거리면서 탭댄스 배우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저 정말 어떡해야 저거 제가 복수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도와달라고요. 동서 윗집 사람도 얘기 들어보니까 경우 없는 분 아니시더라. 빨리 동서가 사과해야 일이 편해져. 저번에 들어보니까 새벽 밤새도록 문 두드리고 무슨 우퍼 스피커 천장에 설치하고 난리 났다며? 질 수밖에 없는 싸움 괜히 불 붙이지 말고 제발 동서가 굽혀. 그걸 지금 응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형님이 이사가지만 않았어도 이럴 일 없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동서가 애초에 층간소음 문제로 나 힘들게 안 했으면 될 일이었지. 꼴 보기 싫었을 내가 꺼져줬는데도 계속 문제 겪고 있으면 동서 쪽이 고쳐야 하지 않을까? 형님, 제발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윗집으로 오면 안 될까요? 아니다. 그냥 제가 윗집 살 테니까 형님이 제 아랫집 사는 걸로요. 아님 형님 이사간 집 사진 찍어 보내봐 주세요. 저랑 사는 곳 바꾸자고요. 네? 동서, 진짜 산후 우울증이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 제발 약 챙겨 먹고 치료를 받아.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야. 저 정말 미칠 것 같다니까요. 제발 저 좀 도와달라고요. 미안 동서. 난 윗집에 사과하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 동서가 원한다면 중재는 해줄 수 있어. 형님, 제발요. 저 진짜 죽는다니까요. 저 죽으면 다 형님 때문이에요. 관짝 들어가면 층간소음 없으니깐 괜찮겠네. 동서는 끝끝내 고집을 부리며 사과하지 않았고 윗집과 갈등을 키워가고만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더 피해받을 수밖에 없는 아랫집의 입장임에도 말이죠. 힘들어하는 건 분명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니 이런 고통도 죄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선을 넘고 사람 배려에 감사할 줄 모르던 동서. 지금은 제발 돌아와 달라며 울며 빌고 있지만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